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네, 진행은요. 간단한 금일 장중 시황 그리고 주식 속 내재 수익률을 바탕으로 한 매매 타이밍 분석 그리고 재무 분석과 절대가치 평가를 통한 목표 주가 설정 그리고 차트를 이용한 기술적 분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 아직은 대부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어떤 거 설명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재 수익률 분석인데요. 삼성전자 차트로 분석을 한 겁니다. 파란 색깔이 삼성전자 주가고요. 연두 색깔이 삼성전자 속에 있는 내재 수익률입니다. 내재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지대 수익률로도 생각하실 수 있고 은행으로 따지면은 은행의 예금 적금 금리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수익률이 높을 때 결국 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높을 때 보면 항상 주가가 올랐던 것을 보실 수 있고 낮을 때 주가가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분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는 이것도 똑같이 삼성전자인데 이렇게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잉여현금 흐름을 통한 이제 FCF 밸류에이션과 삼성전자 한 90% 올라간다고 같이 평가가 되고요. 이제 ROE를 통한 당기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ROE를 통한 림 기준 방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한 140% 정도 상승한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구주선과 그냥 주봉과 일봉을 통해서 차트 분석을 하게 됩니다. 우선 조금 오늘은 이번 영상 찍고 나서 조금 약간 특전 영상을 하나 올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사실 마감 영상은 제가 퇴근하고 바로 집에서 한 1시간 정도 찍고 나면은 한 9시에서 10시 정도의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전 영상은 아마 한 11시, 10시쯤 업로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특정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게 S&P 선물입니다. 지금 현재인데 사실 선물이 이미 여기에 선물이고요. 선물이 지금 한 1.7% 지금 장중 긴 장대 음봉을 나타내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조금 설명해 드릴 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파동을 어떻게 잡는지 조금 자의적인 면이 있어서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을 1파로 잡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여기서 여기까지 1파로 잡고 2파로 잡고 3파로 잡고 4파로 잡고 이게 만약에 5파로 잡는다고 치면은 이 5파가 지금 약간 쐐기형 모양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그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조금 쐐기형 모양을 나타내고 있고 쐐기형이면 사실 추세가 급격히 반전될 수 있는 패턴이고요. 주봉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08년부터 사실 새로운 파동이 시작돼서 1파, 2파, 3파, 4파, 5파로 보는데 사실 여기를 또 5파로 보시는 분인데 전 여기까지 5파로 보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5파로 보려면 1, 2, 3, 4, 5가 돼야 되는데 사실 3파가 가장 짧거든요. 근데 사실 3파가 가장 짧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5파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 B, C 즉 불규칙 조정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그런 엘리어트 파동의 전문적인 용어는 사실 접어두고 제가 우려하는 점은 이 확산 삼각형 모양이 사실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삼각형이 이제 이렇게 확산 삼각형이 나면 1, 2, 3, 4, 5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게 확실히 추세가 확실히 벗어나면 제가 이게 그런 의심을 조금 거둘 수 있겠는데 사실 그게 아직 확실히 뚫리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좀 하락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유동성하고 같이 해서 지금 잠깐 차트가 뜨지 않는데 이 미국 쪽 M2하고 M1 증가율 이 유동성 분석하고 같이 한번 특전 영상은 과연
이번 조정은 언제 올 것인가, 그리고 조정이 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특정 영상을 오늘 밤에 조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간단하게 코스피 오늘 시황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잠시만요. 오늘 좀 컴퓨터가 느리네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는 이제 6포인트 정도 올라가면서 또 장중이 아니라 이제 종가 기준으로 또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코스닥도 6포인트 올라가면서 또 장중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제 수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초에는 사실 기관하고 외국인이 다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사실 지수가 많이 하락했었는데요.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장 거의 뭐 한 1시 그때부터 이제 매수로 돌아서면서 거의 순매수가 뭐 한 영인 수준까지 돌아섰고, 기관은 계속 순매수를 유지하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역으로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조금 매도를 오전에 하다가 사실 오후도 되기 전에 한 11시부터 사실 순매수 돌아가면서 외국인 순매수로 끝나면서 지수를 조금 끌어올렸고요. 선물 쪽에서는 오히려 기관은 장 초에 좀 매수를 하다가 오히려 매도를 하면서 장 마감을 하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초 조금 하락한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외국인이 장초부터 계속 매입을 해왔고요.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뭐 거의 한 12시까지 기관이 매도하다가 그때부터는 매수하면서 이제 지수를 외국인 기관이 사실 오후부터는 다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인은 뭐 여기때부터는 조금 팔긴 했지만 누적으로는 사실 플러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뭐 좀 이슈가 있었던 게 사실 지지부진했던, 그리고 저번 주에 사실 이미 뭐 합의하기로는 거의 뭐 확정적이 났던 미국 경기 부양책이 한 9천억 달러 수준으로 합의가 됐었는데, 이제 확실히 좀 합의가 되었고요. 이제 원화 기준으로 한 1,000조 원 정도 됩니다. 상당한 규모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늘 새벽에 승인 예정입니다. 부양책과 함께 1.4조 달러 연방정부 예산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아마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승인에 대해서 조금 약간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게 특전 영상에도 또 하나 나올 영상인데 차트인데요. 이게 미 재무부 일반 계정입니다. 미 재무부 일반 계정인데, 이게 결국 그냥 미국에 있는 재무부가 채권 조달을 통해서 결국 이 예산안이나 정부 자금 지출을 위해서 이제 쌓아놓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과거 대비해서 지금 2020년에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 것을 보이고 있는데, 거의 한 1.9조까지 사실 9조 달러까지 갔었다가 지금 한 1.5조 달러까지 증가된 상태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안 1.4조 달러는 이 돈으로 집행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돈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시중에 있는 돈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연방준비은행에 지금 잠자고 있던 돈이 이제 시중으로 풀려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초과 준비금이라는 게 또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될 건데요. 이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거는 이제 추후의 영상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잔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신용잔고인데요. 코스피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보다 또 늘면서 사실 10조를 향해 정말 한 발자국씩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사실 2007년 금융위기 전 수준까지 거의 올라온 상태입니다. 둘 다 최고치 수준이고요. 오늘 조금 컴퓨터가 약간 상태가 이상하네요.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한 9조 정도 수준을 지금 한 9.6조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고, 지금 똑같이 10조 정도까지 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7년 금융위기 전 수준을 지금 넘었고요. 즉 신용잔고 대비 코스닥 시총을 했을 때, 따라서 지금 개인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정말 B2라고 보통 표현하시죠. 이제 B2가 사실 되게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적으로 따여 있는 코스피 수급 차트인데요. 이번에는 그냥 2015년부터 보면은
사실 개인분들은 2020년까지는 사실 순매도로 계속 유지하시다가 지금 거의 한 50조 정도를 2020년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제 역으로 매도를 했고요. 이제 그러다가 사실 11월부터 랠리가 시작되면서 외국인 주도하에 랠리가 시작됐는데 사실 12월 정도 들어서면서 사실 상당 부분 지금 매도를 하면서 많이 매수 물량을 줄여놨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꾸준히 매도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종목별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석 순서는 잠시만요. 네. 삼성전자부터 이제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자동차 업체인 현대차, 화학 업체인 LG화학, 그리고 2차 전지를 하고 있는 LG화학, 그리고 순수화학 업체인 롯데케미칼, 이제 바이오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그리고 IT 네이버와 카카오, 철강업체 포스코, 금융사 KB금융, 게임사 NC소프트, 텔레콤 SK텔레콤, 이제 증권주에 가까운 한국금융지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재 수익률과 주가가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내재 수익률이 약 한 9.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 저점이 한 6에서 7% 수준이었는데 저점보다는 높지만 사실 금리를 보정하지 않으면 약간 뭐 밸류에이션이 조금 부담은 있는 모습은 보이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룸은 있다고는 판단이 되고요. 내재 가치 기준으로. 금리 조정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 내재 수익률을 우리나라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나눈 수치입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계산하는 걸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하고요. 연방준비은행이 보통 많이 사용해서 페드 모형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페드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고채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가 한 1.6에서 1.7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되게 저금리 기조이기 때문에 사실 과거 수치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사실 지금 금리 수준에서는 삼성전자 주가는 저평가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제 절대가치 평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73,000원입니다.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FCF랑 림 모델로 같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 우선 FCF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영업현금 흐름에서 이 캐펙스 금액을 빼게 되는데 우선 영업현금 흐름이 어떤 건지 설명해 드리면 회사가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에서 뭐 이자 비용도 차감시키고 법인세도 내고 뭐 직원 인건비 뭐 정말 모든 비용들을 대부분의 모든 비용들을 차감하고 남은 이제 현금 흐름 지표입니다. 뭐 월급처럼 저희 그냥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뭐 국민연금 이런 거 다 빼고 네 그냥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영업 현금 흐름이고요. 캐펙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공장을 짓거나 뭐 건물을 뭐 사옥을 짓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투자에 관련된 지표입니다.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에서 캐펙스를 뺀 숫자가 이제 잉여 연금 흐름인데요. 이 잉여 현금 흐름을 이제 현재 가치로 쭉 땡겨와서 밸류에이션 하는 것을 이제 FCF 분석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2025년 기준으로 잉여 현금 흐름이 한 30조 정도 나온다고 계산이 되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현재 가치에서 삼성전자 주가를 밸류에이션 해보면 현재 73,000원이었던 주가가 한 13만 8천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럼 한 90%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ROE라고 당기순이익 나누기 자기자본 이라는 수익성 지표를 통해서 구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구적으로 한 13% 정도 ROE가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을 때 삼성전자 주가는 약 140% 상승한 17만 5천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사실 림 모델보다는 FCF 모델이 사실 조금 더 정확한 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고 FCF 중심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차트 분석입니다. 차트는 구주봉, 주봉, 일봉순으로 설명드리고요.
우선 구주봉입니다. 구주봉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타이밍을 이제 양봉이 나오고 구주봉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게 파라볼릭 시스템이라는 파라볼릭 이제 SAR이라고 해서 보조지표인데 이제 밑에 이렇게 있으면 매수 타이밍이고요. 위에 이렇게 있을 때는 이제 매도 시그널입니다. 이제 보통 시스템 트레이딩 할 때 쓰는 지표인데 구주봉이 양봉이 나오고 이제 파라볼릭이 매수 시그널이 나오면 저 같은 경우 이제 매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때 매수하고 나서는 사실 단 한 번도 매도 시그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고 파란선 같은 경우에는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고요.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이 세피아 색깔은 후행스팬의 26일선, 주황색은 후행스팬의 9일선인데요. 지금 현재 주가가 전환선과 기준선보다 다 위에 있고 후행스팬 같은 경우에도 다 주가보다 위에 있는 호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지금 전환선과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스팬이 다 위에 있기 때문에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당장 하락을 말할 수 있는 요건 없고 사실 다 지금 매수 시그널로 나옵니다. 다만 사실 조금 전환선과 이격도가 조금 높기는 하고요. 그리고 RSI가 과열 표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9일 후행 스팬 같은 경우가 여기에 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이렇게 한 이틀 정도 되면 올라가는데 사실 이 전환선이라는 게 9일 동안에 최저값과 최고값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게 결국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전환선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이 전환선까지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은 하고요. 그리고 구름대를 처음으로 뚫고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 선행스팬이 구름대 역할을 하는데 이 선행스팬을 처음으로 뚫고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뭐 전환선이나 기준선까지 조금 조정을 보이고 올라가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일봉입니다. 일봉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일단 전환선은 하회를 하였고요. 후행스팬 26일 후행스팬은 아직까지는 호전이지만 지금 9일 후행스팬이 역전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RSI도 70 미만이고요. 그래서 뭐 보유하신다고 하면은 사실 지금 뭐 일부 매도도 가능은 한 것이라고는 판단이 되지만 만약에 다시 전환선을 재차 상승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래도 전환선에선 조금 팔기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기준선까지 만약에 주가가 하회하면 그때는 조금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SK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시간은 지나갔지만 사실 반도체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제 D램하고 이제 낸드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보통 이제 D램이 조금 더 실적이 안정적인데요. 이제 그 이유가 D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하게 3사 과점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한 마켓쉐어가 43% 정도 되고요. 시장 점유율이. 하이닉스가 29%, 이제 마이크론이 한 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명이서 하는 장사기 때문에 사실 조금 가격의 결정권이 사실 조금 반도체 업체들에게 있고요. 낸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는 6개사였었는데 이 SK 하이닉스가 인텔 쪽 낸드 쪽을 사실 사업부를 다 인수를 했습니다. 낸드 쪽 사업부를 10.5조에 인수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삼성이 36% 보유하고 있고 사실 제가 이 회사를 읽는 거를 모르겠는데 사실 K라는 회사가 제가 발음을 정확하게 못 해드릴 것 같아서 이 회사가 19% 정도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WD라는 이제 미국 회사가 14% 정도 지분율이 아니라 이제 마켓쉐어를 보유하고 있고 이제 마이크론이 11%, SK 하이닉스가 10% 정도 이제 5개사 과점인 체제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SK 하이닉스로 넘어가면요. 이제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는 2009년에 사실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되게 높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수익률이 높을 때. 이때도 똑같이 수익률이 높을 때 주가가 올라가고 수익률이 낮을 때 주가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수익률이 올해 되게 많이 높았기 때문에 주가가 사실 되게 급등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까지 과거 최저치, 뭐 중간치까지는
오지는 못했고요. 금리를 조정한 이제 페드 모형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사실 내려갈 룸이 많아서 이제 내재 가치 기준으로는 사실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아직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절대 가치 평가로 판단을 하면요. 그리고 성장률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는 제가 3%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성장률도 림이나 FCF 모델 할 때 필요한데 성장률 3%로 설정하였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성장률은 3%로 성장률을 설정하였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FCF 기준으로는 약 97% 정도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주가는 이제 12만원 정도 수준인데 약 23만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퍼 같은 경우에 올해 한 17배 정도 나올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25년도에는 약 한 4.8배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PBR이 1.5인데 만약에 현재 주가가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하면 PBR도 0.7배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SK 하이닉스 차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K 하이닉스의 주구봉입니다. 주가 같은 경우에가 이제 전환선과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 스팬도 다 위에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지금도 여전히 일단 상승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주 일봉으로는 주가가 똑같이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 스팬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아직도 상승 추세인 것은 알 수 있으나 사실 조금 전환선과 이격도가 조금 크기 때문에 언제든 좀 단기적인 조정은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이 구름대가 또 얇을 때 보통 조금 주가 변화율이 높은데 구름대도 얇기 때문에 사실 조금 언제든 주가가 조금 급등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주가가 현재 삼성전자와 똑같이 전환선을 하회하였고요. 9일 후행 스팬도 역전이 되었고 이제 파라볼릭도 사실 매도 시그널을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 추가 매수는 전환선을 다시 상승한다면 그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 뭐 일부 매도 정도는 가능하고 일부 매도 하시더라도 뭐 주가가 다시 전환선 올라가면 그때 재매수 하시고 이때 삼성전자랑 똑같이 이제 조금 팔기 아깝다 하시면은 사실 기준선 하회하면 뭐 그때라도 꼭 파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사실 더 상승한다고 보지만 조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차트가 좋아 보이진 않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2019년 기대 수익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현재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많이 이렇게 급등을 하기 때문에 지금 좀 기대 수익률이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재 가치로 봤을 때는 사실 상승 여력은 많지는 않은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절대 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구 성장률을 똑같이 3%로 설정을 하였고요. 그렇게 3%로 설정을 했을 때 FCF로 밸류에이션 했을 때는 약 25%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 주가는 약 19만 원이고요. 그렇게 되면 주가는 한 23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퍼 같은 경우에는 20년 같은 경우에는 한 31배 정도 수준이 되고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품질 보증 문제가 있어서 사실 좀 손실난 부분이 있어서 단기 순이익이 올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퍼가 단기적으로 좀 높게 나오고 있고요. 2025년 수준에는 사실 퍼가 한 8배, 한 7.6배까지 내려갈 것 같고요. PBR 같은 경우에는 0.7배 수준에서 0.5배까지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그 다음은 차트 분석입니다. 현대차 구주선이고요. 현대차 구주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일단 구름대의 선행 스팬을 넘겼고요. 일단 호전되었고 주가가 선행 스팬 넘기고 전환선 기준선보다 높고 후행 스팬도
다 호전이기 때문에 사실 상승 추세가 된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조금 이 부분에 좀 주가가 하락하면서 조금 매물 부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선행 스팬을 넘었기 때문에 사실 추세적으로는 조금 좋은 상황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장기적인 추세로. 그리고 주봉인데요. 주봉상으로는 주가가 일단 전환선, 기준선 모두 다 위에 있고 후행 스팬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아직도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는 판단이 되지만, 여기도 똑같이 보면은 이제 선행 스팬 색깔이 바뀌고 있고 사실 조금 되게 얇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번 주는 조금 주의하시는 게 전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전환선을 하락하게 되면 일단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매도를 추천드리고요. 다시 전환선 넘어가면 그때 조금 재매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봉도 사실 똑같은 상황인데요. 지금 주가가 지금 전환선은 이미 하회했고 기준선도 사실 오늘 하회할 뻔하다가 지금 기준선과 거의 맞닿아 있는 상태입니다. 선행 스팬도 되게 지금 얇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9일 후행 스팬도 역전이 되었고요. 사실 상승 추세라고 보기에는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전환선을 재차 상승하면 그때 재매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내일이라도 당장 기준선을 하회하면 좀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전지 쪽 이슈도 있고 사실 최근 화학 스프레드 좋기 때문에 주가가 사실 되게 많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거의 뭐 20만원 초반에서 지금 뭐 거의 80만원 중반까지 올라간 상태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기대 수익률도 정말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렇게 12%나 되던 기대 수익률이 사실 거의 한 5% 수준까지 많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사실 금리를 보정 안 했을 때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조금 있어 보이고요. 다만 금리가 정말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금리를 보정했을 때는 사실 과거 고점 수준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금리를 보정해도 약간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LG화학 절대가치 평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단 전지 부분이 조금 약간 유망하기 때문에 연구 성장률을 4%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는 이제 81만원 수준인데 FCF 기준으로 주가를 산정해 보면 약간 마이너스 한 40% 떨어지든 48만원이 목표 주가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저번 영상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가 사실 제가 이제 전지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실적을 사실 추정할 수가 없어서 이제 화학 부분 중심으로 실적을 추정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이 밸류에이션에서 전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출이 충분히 만약에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더 늘어날 것 같다, 영업이익률이 늘어날 것 같다고 판단하시면 제 밸류에이션에서 이제 기업 가치를 더해서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수를 나누시면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원하시는 밸류에이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밸류에이션을 했기 때문에 조금 주가가 하락해야 된다는 밸류에이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다음에는 제가 밸류에이션한 기준으로 했을 때 펀은요, 올해는 한 55배 정도 수준이 나올 것 같지만 이제 25년 수준에는 약 한 30배 수준으로 떨어질 것 같고요. PBR 같은 경우도 현재 한 3.5배 수준인데 2.3배 수준까지는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조금 고평가가 되었다고 평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차트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의 차트 분석입니다. 그 다음 그러면 이제 구주성입니다. 구주봉입니다. 주가 같은 경우에 사실 이 부근에서 파라볼릭이 매수 신호 나오고 이제 양봉이 뜨면서 사실 한 30만원 수준에서 매수 시그널이 나왔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후행 스팬을 다 호전에 있고 전환선과 기준선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여전히 상승 추세입니다. 주구봉상으로는. 그 다음엔 주봉인데요. 주봉도 똑같이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 스팬이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여전히 이제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도 상승 추세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일봉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지금 전환선에서 약간 조금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조금 전환선을 무너뜨린다면 좀 일부 매도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재매수하신다면 다시 전환선을 강하게 치고 나오면 그때 조금 추세적으로 재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9일 후행스팬도 사실 역전되었고, 지금 그리고 만약에 이제 기준선까지 역전이 된다면, 주가가 기준선까지 뚫린다면 그때는 정말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특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이 제가 설명드린 게 다 사실 차트 부분이 지금 비슷한 것 같은데, 주가가 다 보면은 선행 스팬이 매우 지금 얇고, 사실 주봉들도 보면은 대부분 다 지금 조금 이격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실 조금 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기술적으로 전환선이나 기준선을 깨시면 조금 빠르게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시 올라가는 상황에서 내가 100%를 다 먹지 못하더라도 일단 전환선이나 기준선을 깨면 조금 일부씩은 매도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이게 선행대가 지금 되게 얇기 때문에 언제든 지금 뚫고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매도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은 이제 롯데케미칼은 제가 좀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조금 넘어가고 이제 셀트리온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이 사실 2013년 부근에 사실 상당히 높았고요. 거의 8%에서 12%를 하면서 이제 기대 수익률이 내려가면서 사실 주가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현재는 사실 과거 고점 수준까지는 온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기대 수익률에서 또 금리를 보정한 경우에는 사실 아직은 조금 더 갈 룸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지금 금리가 급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면 아직까지는 뭐 매수하시기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재 가치적으로는 조금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은 셀트리온의 절대가치 평가입니다. 이제 영구 성장률은 4%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가 37만원 수준인데, FCF 모델로 분석을 했을 때는 주가가 약 30만원, 약 한 17만원 정도 하락해야 된다고 밸류에이션이 됩니다. 아무래도 조금 최근에 주가가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너무 오버슈팅한 감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해야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물론 내재 가치를 꼭 주가가 100% 따라가지는 않고 제가 구한 내재 가치가 또 100% 정확하게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17%란 수치는 충분히 유동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다만 그냥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퍼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89배 정도가 되는 것이 예상이 되고요. 25년까지 이제 실적이 좀 개선이 되면 53배 정도 수준, PBR 같은 경우에는 약 14.7배에서 6.7배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셀트리온 차트 분석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구주봉을 보시면은 아직 구주봉상으로 사실 매수 시그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파라보일 같은 경우가 아직 매수 시그널이 나오진 않았었는데요. 사실 양봉이 되면 사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매수 시그널은 안 나온 게, 사실 파라볼릭이든 어떤 보조지표든 사실 보조지표들은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때 사셨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주봉 양봉에다가 파라볼릭까지 나오고 나서 사실 가장 안전하게 사는 게 맞지는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만, 일단 구주봉 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전환선, 기준선 위에 주가가 있고 후행스팬도 다 호전되었기 때문에 사실 파라볼릭을 제외한 모든 수치는 다 추세적인 상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주봉입니다. 주봉상으로는 사실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스팬도 다 호전이기 때문에 사실 주봉상으로도 여전히 상승 추세이고요. 다만 이제 전환선과 기준선이 조금 붙어 있는 게, 보통 이게 전환선과 기준선이 붙어 있으면 좀 주가가 급등락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의하셔서, 만약에 전환선이나 기준선을 얘도 똑같이 하회하면 그때는 조금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시 상승하면 그때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봉상으로는 전환선 자체가 이렇게 전환선이 제가 9일에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하고 2로 나눈 수치인데요. 이제 그 최고점이 사실 지나갔기 때문에 최고점이 내려가면서 전환선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전환선이 하락하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오히려 전환선이 하락하면서 주가가 전환선을 상회하는 조금 약간 현상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이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뚫는 것보다는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긴 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서 뚫는 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언제든 지금 현재 주가가 전환선을 내려갈 수 있는데, 만약에 주가가 전환선을 재차 하락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매도를 추천드리고요. 현재는 9일 후행 스팬도 사실 호전되었고 26일 후행 스팬도 호전되었고, 사실 뭐 괴선상으로는 모두 다 매수 시그널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사실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냥 기준선을 하회하거나 전환선을 하회하면 좀 일부 매도, 기준선을 하회하면 좀 전량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잠시만요. 네. 오늘 컴퓨터가 조금 전반적으로 느린 점 좀 죄송드리고요. 다음은 일단 IT 쪽에 네이버랑 카카오가 있는데, 이제 네이버는 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카카오는 생략하고 네이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이제 기대 수익률이 뭐 8%에서 10%까지 나오는 종목이었다가 현재 주가가 올해 이제 작년부터 사실 급등을 하면서 좀 기대 수익률이 많이 하락한 모습이고요. 다만 이 종목도 똑같이 사실 금리가 그 이상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조정한 페드 모형으로는 약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그래도 있는 것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은 절대가치 평가고요. 네이버의 연구 성장률은 4%로 설정을 하였고요. 주가 같은 경우에 현재 28만원 수준인데, 이제 FCF로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주가가 약 한 56만원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한 96%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퍼로 분석을 해보면은 퍼 같은 경우에 올해는 한 51배 정도 수준이 예상이 되고요. 이제 영구적으로는 이제 25년 기준으로 한 27배 정도 수준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PBR 같은 경우에는 6배에서 3배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조금 있는 화면들을 늦었지만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게 P 나누기 FCF라는 게 이제 퍼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이제 주당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수치고요. 이제 PBR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를 주당 이제 BPS라고 하는데, 이제 BPS가 한국말로 이제 순 자본으로 나누는 거고요. 이제 P 나누기 FCF는 이제 주가를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잉여현금 흐름, 아까 말씀드렸던 잉여현금 흐름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PBR 같은 경우에는 뭐 0.5에서 뭐 성장주 같은 경우는 뭐 많게는 뭐 7배, 8배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약간 그 밸류 주식이라고 하죠. 이제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낮게는 뭐 3배에서 뭐 7배,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배에서 30배, 뭐 많게는 100배까지도 갑니다. 이제 PFCF 같은 경우는 좀 잘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 나누기 아까 잉여현금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잉여현금 흐름이 보통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뭐 한 20, 10 정도 좀 약간 높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네이버 차트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봉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이제 매수 시그널이 나왔었고요. 이제 주가가 구주선 기준으로는 이제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횡스팬도 다 호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전히 상승 추세입니다. 다만 조금 RSI가 지금 70을 넘었다가 하회하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약간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주봉하고 일봉을 보시면 조금 약간 그 이유를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주봉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전환선과 기준선이 이 부근에서 역전이 되었고요. 주가가 전환선과 기준선을 다 하회하고 있습니다. 9일 후행 스팬도 역전이 되었고 26일 후행 스팬도 사실 여기서 횡보를 하거나 주가가 떨어지면 설사 주가가 조금 하락하더라도 역전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면 저는 조금 약간 매도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매도하셨다가 주가가 전환선이나 기준선을 상회하시면 그때부터 조금 일부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일본 기준입니다. 일본 기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더 뚜렷한데 이렇게 괴선들이 여러 개 선들이 사실 다 모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50일 이동 평균인데 사실 정말 이 빨간색은 200일 이동 평균선이고요. 200일을 제외한 모든 선들이 사실 다 모여 있는데 이 경우가 이제 주가가 급등이나 급락이 보통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가가 지금 현재 뭐 기준선, 전환선, 50일선 다 하회하고 있고요. 지금 26일 후행 스팬은 뭐 호전이긴 하지만 이게 횡보기 때문에 사실 호전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태고요. 9일 후행 스팬도 역전되어 있고 지금 구름대 이제 선행 스팬보다도 밑에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매수를 권해드리지 않고요. 주가가 이 전환선 기준선을 넘고 사실 정말 안전하게 사신다면 구름대까지 넘고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조금 공격적이시라면 이제 전환선이나 기준선 넘었을 때 일부 조금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나머지 금액은 이 선행 스팬을 넘고 나서 그 다음에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투자는 개인적으로 저는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은 바로 포스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재 수익률로는 조금 맞지 않는 종목인데요. 왜냐면 내재 수익률이 이렇게 높았는데 주가가 이렇게 계속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 ROE가 이 수익성이 계속 이 중국 쪽 증설 때문에 이 2008년, 2009년 주가 상승 이후에 사실 2010년부터 이제 중국 쪽 계속 증설을 통해서 사실 가동률이 좀 많이 떨어지고 철강 단가도 떨어지면서 이 ROE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내재 수익률이 높으면서 내재 수익률도 하락하면서 주가가 같이 하락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현재 같은 경우에는 ROE가 지금 다시 재차 상승하고 있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 공장 이제 가동률이 좀 점점 많이 낮아지고 이제 공장 고로들을 좀 사실 많이 없애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성이 조금 개선되고 있는 추세여서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사실 조금 매수 타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금리를 보정하지 않나 보정하나 조금 매수 타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절대가치 평가로 또 판단을 해보면은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철강업은 그렇게 성장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연구 성장률을 1%로 설정하였고요. 현재 주가는 27만원 수준인데 시총은 한 24조 정도 되고요. FCF로 밸류에이션 해보면 주가가 그래도 한 66만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140% 상승하고 시총은 한 51조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퍼랑 PBR을 보시면은 20년에는 약 15배 정도 될 것 같고요. 이제 25년에는 한 8.4배, PBR 같은 경우에는 0.5배에서 20년, 25년 한 0.4배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엔 이제 포스코 차트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선입니다. 우선 구주선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일단 매수 시그널이 나왔고요. 현재 주가가 이제 기준선, 전환선, 기준선 모두 위에 있고 9일 후행 스팬도 호전이 되었고요. 26일 후행 스팬도 지금은 이제 호전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매수하시기에는 나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제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사실 과거부터 이제 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면서 사실 상당한 매물대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선행 스팬이 매우 의문으로 사실 좀 두껍게 있는 게 보이시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저항이 예상이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상승 추세는 사실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주봉상으로는 사실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모두 다 위에 있고 후행 스팬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주봉상으로는 사실 아직까지는 뭐 매도해야 될 시그널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다만 똑같이 오늘 설명드린 대부분 종목들이 비슷한데 선행 스팬이 얇고 사실 이격이 조금 있기 때문에 언제든 단기적인 조정은 조금 있을 수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일봉을 봤을 때는 9일 후행 스팬이 이제 역전될 뻔했다가 주가가 좀 최근 그래도
다시 조금 반등을 하면서 역전은 피한 모습이고요. 주가가 현재 전환선 부근에서 조금 지지를 보이는 것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준선을 깨면 그때는 조금 단기적으로 매도할 것을 추천드리고요.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크게는 매도를 보여야 할 시그널이 그렇게 크게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기준선을 하회하면 조금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일단 KB주주입니다. KB금융인데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사기 때문에 절대가치 평가는 하지 않고 내재 수익률로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KB은행하고 뭐 손해보험, 뭐 생명보험 가지고 있는 지주사고요. 사실 KB은행이 가장 크기 때문에 거의 뭐 은행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제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사실 주가 계속 급락을 하면서 기대 수익률이 사실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현재 주가가 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거의 한 16%, 17%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은행주가 이제 아무래도 정부가 이제 채무자분들에 대해서 지금 자꾸 이제 원리금 유예를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대손 충당금, 즉 손실 날 거에 대한 좀 염려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더 못 올라가고 있고 못 올라가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통화량을 더 풀면서 어떻게든 좀 대손은 막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조금 매수하셔도 괜찮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는 종목입니다. 이제 은행주기 때문에 사실 국고 10년이 금리랑 되게 밀접하게 움직임이 동행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기준금리랑 가장 동행하게 되는데 국고 10년이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에 조금 선행하는 금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랑은 어떻게 보면 국고 10년이 기준금리보다 더 잘 맞는데요, 분석하기에. 그래서 지금도 주가랑 사실 이 KB금융 주가랑 국고 10년 금리가 사실 거의 뭐 동행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분의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사실 주가 상승도 예상하지만 이제 금리 상승을 많이 예상하고 계셔서 사실 주가는 전 개인적으로 좀 장기적으로는 조금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PBR이나 퍼도 지금 상당히 뭐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좀 상승 여력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트 분석으로 들어가면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주선이 딱 이번에 매수 시그널이 나왔고요. 이제 양봉에 파라볼릭도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이제 뭐 26일 후행 스팬, 뭐 9일 후행 스팬 다 이제 역전해서 호전이 되면서 사실 매수하기에는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은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중기적으로는 주가가 이제 전환선과 기준선을 상회하고 후행 스팬도 호전이기 때문에 사실 중기적으로도 아직까지는 매도 시그널은 나오지 않았고요. 다만 조금 파라볼릭이 지금 잘하면 조금만 더 하락하면 이제 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조금 약간 매도를 고려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이유가 사실 일봉상 좀 약간 기준선과 전환선을 주가가 하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26일 후행 스팬도 지금 역전이 거의 된 상태고 9일 후행 스팬은 이미 역전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수를 하신다면 거의 뭐 한 전환선까지는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하면 그때 재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이라고는 판단이 되지만 이제 지금 당장은 매수 타이밍이라고는 생각되지가 않네요. 그래서 안전하게 매입하신다면 전환선 돌파했을 때 일부, 기준선 돌파했을 때 일부, 만약에 다시 전환선 기준선 하회하면 그때는 전량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주고요. 이제 내재 수익률이 이렇게 높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내재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사실 많이 상승을 하였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를 보정하지 않으면 조금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상태이고요. 하지만 이제 금리가 워낙 저금리이기 때문에 금리를 조정했을 때는 아직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제 NC소프트 절대가치 평가를 했을 때는요. NC소프트도 사실 뭐 중국 쪽
진출 이슈도 있고 해서 연구 성장률은 4%로 좀 높게 설정을 하였고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86만원 수준입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고 FC 모델로 거의 180%, 240만원까지 올라간다고 밸류에이션이 되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좀 NC소프트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이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적어도 리민 한 170만원까지는 정말 중장기적으로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퍼랑 PBR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한 30배 정도 되는 수준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년에는 14배로 매우 낮아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PBR도 6배 정도 수준이지만 25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 수준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하락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NC소프트도 종목으로는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NC소프트 차트 보시면 구주선입니다. 우선 구주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NC소프트도 똑같이 2019년 5월에 매수 시그널이 나왔는데 여전히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상회하고 있고 후행스팬도 다 호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추세이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 파라블랙은 매수 신호가 나오지 않았지만 아직 나오지 않았고 사실 전환선하고 기준선이 이 부분 좀 역전이 되었고 기준선보다 주가가 조금 하회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26일 후행스팬도 역전이 되었고 해서 사실 조금 짧은 시결에 중기적인 시결로 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 엄청나게 매수할 차트로는 또 시그널은 아니네요. 만약에 좀 안전하게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기준선을 주가가 조금 넘어갔을 때 그때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정말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이 26일 후행스팬이 주가가 이렇게 돌파를 했을 때 투자하시면 가장 안전하게 조금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그 다음은 일봉이고요. 일봉상으로는 주가가 일단 전환선을 하회하였고 9일 후행스팬도 역전이 되었고요. 26일 후행스팬은 아직 호전이지만 조금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준선에서 이제 지지를 보인 다음에 반등을 하면 이제 그때 조금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다시 주가가 전환선을 상회하거나 기준선을 지지 보이고 그때 올라가면 그때 매수를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기준선을 재차 하회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다 매도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한국금융지주가 아니라 이제 SK텔레콤이네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내재 수익률보다 사실 상당히 많이 좀 떨어진 상태이고요. 그래서 내재 수익률 기준으로는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지만 똑같이 금리가 워낙 낮아졌기 때문에 낮아진 금리 때문에 조금 주가는 더 갈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SK텔레콤 연구 성장률은 3%로 설정을 하였고요. 주가는 현재 25만원인데 이제 잉여현금으로 분석했을 때는 약 165% 상승한 66만원까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SK텔레콤도 중단기적으로 보유하시기에는 나쁜 종목은 아니라고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퍼 같은 경우에도 20년에는 한 14배 정도 되지만 25년에는 8배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PBR도 0.8배 수준에서 25년엔 한 0.5배 수준, 현 주가가 유지된다면 0.5배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은 이제 SK텔레콤 차트 분석인데요. 구주선입니다. 우선 구주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전환선과 기준선을 상회하고 있고 후행스팬이 26일 후행스팬이 호전되었고요. 이제 9일 후행스팬도 사실 거의 호전된 모양이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선행스팬도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좀 상승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9일 후행스팬, 26일 후행스팬 다 호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선행스팬을 넘은 다음에 사실 선행스팬까지 조정을 보이고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차트를 볼 수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일봉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봉도 조금 다른 종목보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이
주가가 이제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를 하였고 후행스팬도 다 호전이 되었고요. 아직까지 뭐 파라볼릭도 이 부분에서 다시 재차 하회하면서 뭐 과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SK텔레콤은 단기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전환선 하락하면 뭐 그때 좀 일부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충분히 상승 추세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종목인 한국금융지주고요. 한국금융지주 설명하고 이제 코스피 차트 설명하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고요. 이 한국금융지주 같은 거는 제가 추천 영상에도 올려드렸었는데 제가 추천 영상에서 사실 그 내용을 조금 빠뜨렸더라고요. 이제 카카오뱅크 지분 가치가 한 9조에서 10조 정도 지금 예상이 되는데 한국금융지주가 전체적으로 한 3조 정도, 30%인 3조 정도 가지고 있어서 사실 한국금융지주 시총 4.2조 정도 뭐 수준을 감안했을 때 사실 지금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안 하더라도 사실 되게 저평가된 종목이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내재 수익률로 봤을 때도 이 내재 수익률이 거의 뭐 14배, 뭐 15배 수준이기, 14%, 한 15%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리를 보정하면 사실 더 저평가됐다고 나오고요. 이상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금융지주 차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선이고요. 구주선 같은 경우에는 한국금융지주는 조금 파라볼릭 같은 경우는 매수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내재 가치가 워낙 훌륭한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환선, 기준선 다 회하고 9일 후행스팬 호전되었고 26일 후행스팬 호전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지금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봉상으로는 26일, 9일 후행스팬 다 호전이고 뭐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최대 기준선까지 뭐 하락하는 조정을 보인 다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지금도 뭐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 전환선, 기준선 하회하면 그때 뭐 일부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재차 상승하게 되면 그때는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셔도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일봉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왜냐면 지금 26일 후행스팬은 뭐 거의 역전 상태이고 9일 후행스팬은 이미 역전이고요. 주가 기준선, 전환선 다 하회하고 있고 기준선, 전환선조차도 일단 역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계신다면 뭐 사실 일부는 매도하셔도 충분히 괜찮고요. 만약에 선행스팬을 하회하게 되면 그땐 정말 전량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제가 추천을 해드렸으니까 매수하시면 이 기준선, 전환선을 상회하게 되면 그때 일부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코스피 차트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주선을 보시면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파라볼릭도 매수 신호가 이때 나왔고요. 후행스팬도 다 호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일단 상승 추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주봉 같은 경우에도 후행스팬 다 호전이고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중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꺾이진 않았다고는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까 S&P랑 똑같이 이제 추후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이게 5파라고 봤을 때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파동 모양이 조금 약간 애매해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 지금 마지막 이 파동에 뭐 1파, 2파, 뭐 3파, 4파, 5파로 봤을 때 1파 안에 5파의 쐐기 모양이지 않을까라는 전 개인적으로 좀 약간 추정을 하고 있어서 이제 완벽하게 모양은 안 나오지만 만약에 아직까지는 추정이지만 이게 그냥 일기예보 치면은 그냥 비가 올 것 같아서 우산을 가져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뭐 그런 단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뭐 폭락을 예언하고 엄청난 하락을 예언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 전환선이 붕괴가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사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환선을 깨고 이 기준선까지 깨면 사실 이번 상승했던
사실 이번 상승 이후에 사실 제대로 된 조정은 없었었거든요. 뭐 기간 조정이 여기서 조금 있었지만 사실 조정폭이 뭐 엄청나게 컸다고 보기에는 사실 어려워서 10%대 조정이어서 사실 이 부분에서 전 조금 조정이 올 수 있지 않나라고 일단 예측은 해보지만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는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환선이 뚫리지 않았거든요. 뚫리고 나서 사실 그때 아마 좀 판단을 해봐도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모레, 뭐 이번 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특전 영상에서 제가 왜 이렇게 조금 생각하는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